전화 꺼져 있대. 딸 하경이 휴대폰을 탁 내려놓았다. 끓던 국 냄새가 갑자기 역해졌다. 한도윤은 일주일째 연락이 없다. 통장은 조용하고 집은 너무 깨끗했다. 치약도 새 거, 면도기도 새 거. 떠날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처럼. 그때 하경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메시지 하나. 엄마 이거 좀 봐. 은자는 돋보기를 찾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다. 바닷가, 꽃길, 그리고 하얀 셔츠의 한 남자. 그 옆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 남자의 미소가 낯설지 않았다. 30해 전 자신에게 청혼하던 그 표정이었다. 출장이라며. 은자의 목이 마르고 손끝이 저렸다. 지난달에도 도윤은 그렇게 말했다. 필리핀 쪽 리조트와 미팅이 있다더라. 장롱 위 낡은 여행 가방엔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새 캐리어가 들어와 있었다. 검은 가죽에 반짝이는 손잡이.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서류가 아니라 반지였다. 자기에게 주는 반지가 아닌 다른 여자를 위한 반지. 사진 밑에는 알 수 없는 외국 글자들이 잔뜩 적혀 있었다. 이게 뭔 뜻이래? 축하한다는 말 같아, 엄마. 결혼했대. 누가? 아빠가. 은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국물이 끓는 소리만 쩌렁거렸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은자는 사인도 안 하고 상자를 받아들었다. 낯선 해외 주소. 송장에는 루시아 로하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열지 마요. 하경이 말했지만 은자는 이미 칼로 테이프를 그었다. 상자 안엔 사진 몇 장과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도윤 씨와 나는 부부가 되었어요. 단 한 줄 굵은 펜으로 또박또박. 은자는 웃었다. 허무해서 나는 웃음. 내가 그 여자의 시어머니가 됐네. 목소리가 떨렸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여 흘렀다. 사진 속 여자는 면사포 대신 꽃을 꽂고 있었다. 남편은 그 옆에서 햇빛에 눈을 찡그리고 있었다. 그 어깨, 그 손, 그 자세가 익숙했다. 예전엔 자신에게 기대던 팔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은자는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그날은 자신이 혼자 밥을 차려 먹던 바로 그날이었다. 엄마 신고해요. 이건 명백한 중혼이야. 하경이 말했다. 하지만 은자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밥이나 먹자. 밥솥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다. 찰기 있는 밥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숟가락이 입으로 가지 않았다. 30해 동안 밥으로 붙잡은 사람이 바다 건너 꽃으로 자신을 묶었다. 밥알마다 그 생각이 박혀 목을 막았다. 밤이 되자 동네는 잠들었다. 은자는 불을 끄고 거실 바닥에 앉았다. 사진을 하나씩 늘어놓고 그 옆에 오래된 결혼 반지 케이스를 놓았다. 이게 내 자리였지. 손끝이 떨렸다. 눈물이 아니라 오래된 먼지 때문이라 믿고 싶었다. 그때 은자의 낡은 휴대폰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괜히 힘 빼지 마요. 도윤 씨 행복해요. 발신인은 번호조차 없었다. 누군가 이 집의 주소와 번호, 생활까지 알고 있는 듯 했다. 등골이 싸늘해졌다. 하경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엄마, 그 상자 버려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자는 상자를 꼭 덮으며 말했다. 안 버려. 내가 버리면 내 이름도 같이 사라져.
새벽녘 은자는 장롱을 열어 위쪽 선반에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다. 안에는 호텔 영수증, 낡은 양복 주머니 티슈, 바다 그림 엽서가 들어있었다. 맨 아래에서 반쯤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출장 경비라는 글씨 아래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다. 루시아. 그 이름이 오래전부터 그의 곁에 있었다. 은자는 벽에 기대어 종이를 구겼다가 천천히 폈다. 종이를 반지 케이스 옆에 나란히 두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한 장씩 세어보자.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현관에서 종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문틈 밑에 쪽지를 주워들었다. 복사용지 위 굵은 글씨 2줄. 장례 안내. 내일 오후 2시 연화장 제일빈소. 상주 루시아 한. 은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가 천천히 따뜻해졌다. 결혼 반지 케이스를 쪽지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 가보자.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간다. 아침 햇빛이 골목 끝에서 스며들었다. 은자는 가방에 사진과 쪽지를 넣었다. 내일 그 여자가 검은 옷 입고 미망인 행세를 하겠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난 거기서 일어나야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은자는 조용히 문을 잡고 속삭였다. 루시아, 기다려. 그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은자는 부엌 의자에 앉아 손마디를 비볐다. 결혼 첫 해의 겨울, 전세방 보일러가 꺼져 입김을 훅훅 불어가며 김치찌개를 끓이던 밤이 떠올랐다. 그때 도윤은 언 손으로 반지를 빼 그녀 손에 다시 끼우며 말했다. 당신 손이 내 집이야. 그 말 한마디에 20해를 견뎠고 30해를 버텼다. 집 구석구석엔 그의 말이 아직 붙어 있었다. 칫솔꽂이 아래, 신발장 위, 리모컨 뒤. 말은 남았는데 사람만 사라졌다. 하경이 낮게 말했다. 엄마, 내일은 울지 말고 서 있어.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랍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펼쳤다. 배우자 한도윤. 글씨가 또렷했다. 그래, 종이가 내 편이라면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안방에서 검은 카디건과 단정한 블라우스를 골라 침대 위에 놓았다. 반지 케이스를 쓸어 만지니 벨벳의 결이 손끝에 스쳤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금이 아니라 세월이었다. 상자를 닫으니 묵직해졌다. 마음도 그렇게 닫아야 했다. 책상 앞 작은 수첩 첫 장에 적었다. 내 자리, 내 이름. 둘째 줄엔 내일 빈소 중앙 의자. 셋째 줄엔 울지 말 것. 눈 피하지 말 것. 글자를 눌러 쓰자 손끝에 떨림이 잦아들었다. 글씨가 숨처럼 이어졌다. 지금부터는 숨 끊기지 않게 끝까지. 은자는 마지막으로 부엌 불을 확인하고 거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반지 케이스와 쪽지가 떠올랐다. 내일 내 이름 안 친다. 그녀는 되뇌며 눈을 감았다. 아침부터 현관 앞이 소란스러웠다. 누가 문 앞에 뭔가를 두고 간 모양이었다. 하경이 문을 열자 낯선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붉은 장미 몇 송이에 리본이 묶여 있었고 카드 한 장이 꽂혀 있었다. 한도윤 부인, 편히 쉬십시오. 은자는 카드의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컵을 들이켰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쉬라니. 손이 떨렸다. 장미 한 송이를 꺾자 붉은 꽃잎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밥 짓던 부엌이었는데 오늘은 장미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다.
하경이 전화기를 붙잡고 말했다. 엄마, 이건 협박이에요. 누가 우리 주소를 알아낸 거예요? 그 여자가 보냈겠지. 루시아라는 여자. 은자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 여자는 내 남편뿐 아니라 내 이름까지 훔쳤어. 하경이 이를 악물었다.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내일 장례식 간다면서요. 그 자리에서 따져요. 은자는 리본을 풀며 말했다. 그래. 내 눈으로 봐야겠어. 도윤아, 내가 만든 꼴을 똑똑히 보게 해줄게. 점심 무렵 시누이 이춘자가 전화를 걸었다. 은자야, 들었지? 도윤이 장례 치른단다. 근데 너는 가지 말래. 왜요? 가면 분위기 험해진대. 그쪽 여자가 상주래. 필리핀 여자라는데 아주 요란하고 예쁘다더라. 사람들이 죄다 그 편이래. 은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언니, 저는 그 사람 아내예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요. 그건 그렇지. 그래도 내가 가면 싸움 날까봐 그렇대. 조용히 끝내자더라. 싸움이면 싸움이지. 죽은 사람 앞에서 나는 한마디 해야겠어요. 은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니 초겨울 바람이 거실로 스며들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테이블 위 사진 몇 장이 탁 하고 넘어갔다. 은자는 사진을 세우다 말고 밑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다. 국제우편 필리핀 마닐라 발송. 보낸 사람은 루시아 로자스. 날짜는 한 달 전, 수취 주소는 이 집이었다.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있었네. 은자는 서늘하게 웃었다. 남편이 알려줬겠지. 그래야 편지라도 주고받았을 테니. 그 말을 끝내자마자 눈물이 훅 치밀었다. 하경이 달려와 어깨를 붙들었다. 엄마, 이제 그만 울어요. 내일은 울면 안 돼요. 그래. 내일은 울지 않을게. 대신 말할 거야. 그 여자가 미망인이라면 나는 미친 사람으로라도 서 있을 거야. 밤이 깊어지자 은자는 검은 블라우스를 다려두었다. 다리미에서 올라오는 김에 눈이 매웠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일 나는 남의 아내가 아니라 내 이름의 주인으로 간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번호 표시 없음이 뜨고 있었다. 은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숨을 고르는 소리 뒤에 낮고 또렷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오지 마요. 당신이 오면 모두 불행해져요. 누구시죠? 루시아예요. 제발 그만해요. 그는 이미 제 남편이에요. 뚝 하고 통화가 끊겼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은자는 휴대전화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내 남편이었지. 내 남편은 아니야. 잠시 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하경이 놀라 커튼을 젖히자 검은 그림자가 골목 끝으로 달아났다. 은자는 커튼을 닫으며 속삭였다. 겁주는구나. 그래도 난 간다. 내 이름 걸고. 새벽 5시 은자는 잠을 포기했다. 가스불 위에 냄비를 올리고 된장국을 끓였다. 국물이 보글보글 올라오자 옛날 목소리가 귓속에서 되살아났다. 당신이 끓인 국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그 말을 믿고 30해를 살았다. 그 목소리가 이제 바다 건너 다른 여자에게 가 있다니. 은자는 국자를 내려놓고 허공을 오래 바라봤다. 도윤아, 내 이름 빼앗아가서 속이 시원했니? 해가 떠오르자 은자는 검은 코트를 걸쳤다.
문 앞에 떨어진 장미꽃잎이 바람 타고 현관 밖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송이를 집어들고 말없이 입술을 꾹 눌렀다. 그래, 내가 보낸 장미는 내가 들고 간다. 오늘 그 자리에서 돌려줄 거야.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좁은 복도를 울렸다. 그녀의 걸음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분노였고 수치였고 복수였다. 은자는 속으로 또박또박 되뇌었다. 오늘이다. 오늘 그 여자 앞에서 내 이름을 되찾는다. 그 순간 초인종이 짧게 울렸다. 문틈으로 얇은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봉투 안에는 빈소 배치도가 들어 있었다. 가운데 제일 앞줄 미망인석이라 굵게 적힌 자리 위에 작은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다. 그리고 볼펜으로 덧붙인 한 줄. 여기에 앉으십시오. 은자는 손끝으로 동그라미를 천천히 문질렀다. 종이가 뜯어질 만큼 힘을 주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아니, 거긴 내가 앉을 자리다. 은자는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고 장미 한 송이를 곁에 꽂았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이 낯설 만큼 또렷해 보였다. 가자. 울음은 집에 두고 내 이름만 들고. 계단참 창으로 비스듬한 햇살이 흘렀다. 그 빛 속에서 은자는 허리를 곧게 폈다. 오늘 좌석을 되찾고 이름을 되찾고 스스로를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장미를 말릴 것이다. 말라붙은 꽃잎을 반지 옆에 두고 아주 차갑게 웃을 것이다. 은자는 문손잡이를 꼭 쥐었다. 점심 무렵 이춘자가 김밥 한 줄을 들고 들이닥쳤다. 현관문을 밀치고 들어오며 한숨부터 쉬었다. 세상에 도윤이도 참. 죽을 때까지 속을 썩이네. 은자는 물을 내오고 컵을 내려놓았다. 김밥 냄새가 속을 뒤집었다. 그 여자 루시아? 사진 봤어. 눈 크고 허리 잘록하더라. 외국 여자는 다르네. 너보다 훨씬 젊잖아. 은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낮았다. 언니 그 말 하러 온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불쌍해서. 불쌍하다는 말이 귓속에서 마디마디 걸렸다. 불쌍한 사람은 그 여자가 아니라 나예요. 30해를 살았는데 이름 하나 못 지켰잖아요. 이춘자는 팔짱을 끼고 거실을 봤다. 그래도 팔자려니 해. 남자는 원래 좀 그래. 은자는 비웃었다. 도장은 장난으로 찍나요? 내 이름 옆에 그의 이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라졌죠. 그게 팔자예요? 목소리 낮춰. 이웃들 들으면 창피해. 창피한 건 내가 아니죠. 바람나서 도장 들고 달아난 사람이 창피하지. 탁 컵이 흔들렸다. 하경이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엄마 진정해요. 이제 그만 참을래. 참다 보니 내가 없더라. 이춘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래도 죽은 사람 욕은 하지 마. 이제 보내줘. 보내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묻을 데가 없는데 뭘 보내요. 은자의 눈가가 달아올랐다. 나는 밥하고 빨래하고 병원비도 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상주래요. 내 이름은 어디에 있죠? 체면을 지켜. 장례식장은 조용해야지. 체면이 사람을 말려 죽여요. 그 체면 때문에 30해를 삼켰어요. 하경이 은자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만해요. 그런 자리 가지 말아요. 아니, 가야 해.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돌려놓으러. 이춘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소문 들었는데 그 여자 예쁘고 말도 곱다더라. 너보다 눈길을 끄지. 은자의 입꼬리가 떨렸다. 예쁘면 다 용서돼요? 언니는 늘 그 말이야. 남자는 다 그래, 여자는 젊어야 돼. 그런 말이 세상을 상하게 해요. 현실이 그렇다니까. 현실은 내가 삶은 속옷, 내가 끓인 국, 내가 메운 카드값이에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말로 내 이름을 지웠죠? 은자는 찬장을 열어 낡은 봉투를 꺼냈다. 병원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그리고 남편의 서명이 겹겹이 나왔다. 여기 내가 낸 돈과 시간과 잠. 종이는 기억하는데 사람은 있더군요. 이춘자가 눈을 피했다. 그래도 난리치면 내가 손해야. 손해는 이미 다 봤어요. 더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창밖에서 매캐한 고등어 냄새가 스며들었다. 은자는 창문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저 냄새 탈 만큼 탔는데도 속은 덜 익었네. 내 마음이 그래요. 은자야, 그래도 도윤이 죽은 건 불쌍하잖니. 죽은 사람은 편해요. 숨을 안 쉬면 아픔도 없어. 살아있는 내가 아파요. 하경이 휴지로 탁자를 닦았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엄마, 내일은 울지 말고 말만 하자. 그래. 울음은 집에 두고 가자. 대신 이름을 들고 간다. 이춘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솔직히 말할게. 루시아라는 여자 돈 밝힌대. 도윤이 이름으로 이것저것 챙겼다더라. 은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더 가야죠. 내 남편 이름으로 누가 얼마를 꿀꺽했는지 숫자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거예요. 아직도 사랑하니? 아니요. 사랑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차갑지 않았겠죠. 이건 내 생에 대한 소송이에요. 은자는 결혼 반지 케이스를 열었다. 금빛이 방바닥에 짧게 번쩍였다가 사그라졌다. 내일 이 반지 앞에서 끝을 말할 거예요. 여기서 내 이름을 돌려놔라.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하게 두죠. 30해 동안 그들이 침묵을 강요했으니 하루쯤은 그들의 말로 내가 움푹 파이게 놔두죠. 그 대신 나는 선체로 있을 거예요. 이춘자가 현관으로 걸어가다 멈췄다. 내가 이겨도 허전할 거야. 알아요. 그래도 빈자리는 나의 자리여야 해요. 남의 이름으로 메우지 못해. 문이 닫히자 집이 뚝 떨어진 우물처럼 고요해졌다. 은자는 다리미를 다시 달궜다. 검은 블라우스에 김이 오르고 오래된 세제 냄새가 났다. 착해서 좋다더니 착한 사람을 제일 먼저 버리더라. 스스로에게 던진 말이 돌아와 가슴에 박혔다. 탁자 모서리에서 가족 사진이 미끄러져 내려왔다. 액자 속 젊은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 미소 내 살로 만들었지. 은자는 액자를 눕히고 등을 돌렸다. 그때 문틈으로 얇은 종이가 들어왔다. 발자국 소리도 없이 사라진 누군가의 흔적. 종이에는 글씨 2줄이 큼지막했다. 빈소 맨 앞줄 미망인석. 여기에 앉으십시오. 은자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아니, 거기는 내가 앉을 자리다. 밤이 깊자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흘렀다. 하경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은자는 혼자 싱크대에 기대 서서 물을 마셨다. 물맛이 쇠맛 같았다. 내일 내 이름을 크게 부르자. 은자, 은자. 들리지 않으면 다시 부르자. 손바닥 위 반지가 서늘하게 누웠다. 그녀는 반지를 쥐었다 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울음은 집에 남겨두고 분노는 코트 속 안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내 이름은 가슴 가운데에 단단히 건다. 은자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모서리에 코트를 가지런히 얹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스쳤다. 커튼이 조용히 들렸다. 잠들기 전 은자는 수첩을 꺼내 짧게 적었다. 도착 시간 1시 반. 장례식장 접수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시. 미망 인석 앞에 서서 이름과 혼인기간 분명히 말하기. 울면 물 한 모금. 줄을 긋고 다시 적었다. 물러서지 말 것. 사진 돌려줄 것. 장미는 손에서 놓지 말 것.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탁상시계 알람을 맞추고 장미 한 송이를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문 밖 발자국이 멀어지는 소리를 끝까지 세어보았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루시아, 내일은 눈을 마주치자. 허리를 펴고 숨을 길게 쉬고 이름을 말하자. 그 말끝에서 드디어 가벼운 졸음이 와서 그녀의 이마를 덮었다. 은자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현관 앞에 섰다. 코트 주머니에는 장미 한 송이와 작은 쪽지, 결혼 반지, 케이스가 함께 들어 있었다. 거울 속 얼굴을 살피며 속삭였다. 오늘은 울지 말자. 울면 진 거야. 장례식장 앞은 인파로 붐볐다. 한도윤 연결식이라는 플래카드가 흔들렸다. 은자가 입구로 들어서자 접수대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조문객이세요? 성함을 적어주세요. 배우자 오은자입니다. 직원의 손이 멈췄다.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여기엔 이름이 없는데요. 상주 측 명단에 없으세요. 없다고요? 상주님이 미리 주신 명단에 루시아 한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자의 귀가 웅 하고 울렸다. 눈앞이 잠시 하얘졌다. 미망인 자리는 어디죠? 앞줄 중앙입니다. 좋아요. 거기까지만 알려주세요. 직원이 붙잡으려 했지만 은자는 곧장 발걸음을 옮겼다. 빈소안 향냄새와 저음의 곡소리가 얽혔다. 검은 옷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가장 앞줄 하얀 베일을 쓴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은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여자는 루시아였다. 얇은 손수건이 그녀의 눈가를 훑고 내려왔다. 곁에 사람들이 어깨를 다독였다. 은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도 연습했겠지. 뒤에서 하경이 팔을 잡았다. 엄마, 다들 쳐다봐요. 나도. 저 여자가 미망인이래잖아. 진짜 미망인은 누군데? 은자는 앞으로 걸어 나갔다. 루시아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둘의 시선이 부딪혔다. 루시아는 놀란 듯 미소를 감췄다가 낮게 물었다. 오은자 당신이에요? 은자는 짧게 웃었다. 그래. 내가 오은자야. 혼인신고서에 적힌 그 이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직원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여긴 상주 가족 자리입니다. 내 가족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내 이름은 서류에 있어요. 얼굴은 지웠을지라도. 루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마지막까지 제 곁에 있었어요. 그래? 마지막 말이 뭐였는데? 루시아의 입술이 잠시 굳었다. 은자는 숨을 들이마시고 또박또박 말했다. 그는 늘 은자야 했다. 나를 부르던 그 입으로 당신을 불렀다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때 신우이 이춘자가 달려왔다. 은자야, 제발 그만해.
여기서 이러면 내가 손해야. 언니 손해는 이미 끝났어. 더 잃을 것도 없어. 루시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 왜 이래요? 그는 날 사랑했어요. 사랑은 밥상에서 식는다. 국물 한 숟가락에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야. 돈과 체류 자격으로 데운 건 사랑이 아니지. 하경이 엄마를 붙잡았지만 은자는 멈추지 않았다. 이 자리 내가 서야 해. 여기서 보내야 끝나. 루시아가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그는 당신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죄 지은 사람은 보통 입을 닫아. 대신 행동이 말해. 내 이름을 지우는 행동. 은자는 주머니에서 장미를 꺼냈다. 이건 내가 보낸 거지. 편히 쉬라고. 그 말은 내가 할게. 그녀는 영정 앞에 장미를 내려놓았다. 이제 편히 쉬어, 도윤아. 내가 흩뜨린 건 내가 정리할게. 그녀는 결혼 반지 케이스를 열어 반지를 손바닥에 올렸다. 이 반지 오늘 내 손에서 벗어난다. 반지가 바닥에 떨어져 굴렀다. 잔잔한 쇳소리가 빈소 바닥을 스쳤다. 30해였어. 그 시간 다 줬으니 이젠 내 이름 돌려줘. 루시아가 주저앉으며 말했다. 제발 나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피해자는 내 이름이야. 종이에서 지워지고 명단에서 빠지고 마지막엔 사람 기억에서도 흐려졌다. 이춘자가 은자의 팔을 끌었다. 이쯤 하자. 다 끝났잖아. 아니, 언니. 오늘이 시작이야. 은자는 마지막으로 영정을 바라보았다. 도윤아, 이제야 인사한다. 당신이 버린 이름으로 나는 다시 산다. 그녀가 돌아서자 직원 둘이 길을 막았다. 손님 잠시만요. 상주 측에서 문제 제기가. 문제는 지울 수 있어도 사실은 못 지워요. 은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내 이름 여기 있다. 누구 명단에도 빠질 수 없는 글자. 잠깐의 침묵 후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확인했습니다. 다만 자리는? 자리? 오늘만큼은 서서 조문할게. 30해를 서서 살았으니 오늘도 서지. 은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물러섰다. 발 뒤꿈치에 빈소의 차가운 공기가 닿았다. 하경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제 가요? 조금만 더 보자. 웃음이 눈에서 빠지는 순간까지. 루시아는 하얀 천을 움켜쥐고 울었다. 그러나 울음 사이로 번지는 시선은 날카로웠다. 은자는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그래, 내가 웃을 자리는 여기 아니야. 문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뺨을 스쳤다. 현수막 글자가 바람에 흔들렸다. 하경이 따라 나오며 물었다. 엄마 후회해요? 후회는 사랑한 사람의 몫이야. 나는 증명하러 왔지. 그녀는 코트 주머니를 눌러 장미 가시의 느낌을 다시 확인했다. 오늘로 내 자리, 내 이름. 다시 세운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길게 늘어졌다. 하늘은 낮게 깔렸고 구름 가장자리가 낡은 칼날처럼 빛났다. 은자는 한 번 더 뒤돌아 빈소를 바라보고 속삭였다. 이제 그 이름은 묻자. 내 이름은 살리자. 차 문을 열기 직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번호 표시 없음. 은자는 짧게 받았다. 오지 말라 했잖아. 낮고 젖은 목소리. 이제 끝났어. 다음은 서류로 끝내.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해? 승패가 아니야. 이름의 문제지. 통화가 끊기자 하경이 물었다. 누구였어요?
짐작하는 사람. 은자는 미소를 거두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적었다. 내일 구청, 은행, 변호사. 명단 정정 요청. 장미는 말려서 보관. 그리고 마지막 줄. 나는 오은자. 오늘 이후로도 오은자. 그녀는 차에 올라탔다. 와이퍼가 한 번 유리를 쓸고 지나갔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길어도 뒤로 물러설 자리는 없었다. 은자는 시동을 걸며 마음속으로 또박또박 외웠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나를 지킨다. 누구도 내 이름을 빼앗지 못한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은자는 구청 민원실 의자에서 번호표를 움켜쥐고 전광판을 응시했다. 숫자가 바뀌자 창구로 다가갔다. 배우자 관계 확인과 사망신고 열람을 하고 싶습니다. 오은자입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배우자 관계는 맞습니다만 사망신고는 이미 처리됐습니다. 신고인은 루시아 한으로 되어 있네요. 은자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 여자가 신고했다고요? 배우자도 아닌 사람이? 직원이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다. 접수란에 배우자 루시아 한 필리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 이름은요? 열람 기록에는 없습니다. 복도로 나온 은자는 하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알겠지? 내 이름이 사라졌어. 하경이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법적으로 다퉈야 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갈 생각 없어. 이건 내 인생에서 도둑맞은 이름을 되찾는 일이지. 저녁 신우이 이춘자가 들이닥쳤다. 은자야, 또 구청 갔다며? 이제 그만하자. 죽은 사람은 보내줘야지. 언니,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기록도 살아있어야 해. 그런데 누가 내 이름을 도려냈어. 사람들 말이 많다. 미련 못 버렸다고 하더라. 미련? 30해의 노동과 잠과 젊음이 미련이면 세상 모든 장부가 미련이겠지. 은자는 서류 봉투를 식탁에 탁 내려놓았다. 오늘 받은 열람 사본이야. 봐. 하얀 용지 위 굵은 글씨가 비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배우자 루시아 한. 이춘자의 얼굴이 굳었다. 진짜네 세상에. 세상이 아니라 조작이야. 누가 고의로 적어 넣은 거지. 그 여자가 그런 수를 쓸 줄이야. 남편 이름으로 신고하고 내 이름을 덮고 다음은 상속이겠지. 사흘 뒤 변호사 사무실. 은자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이혼한 적 없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국내 혼인신고를 한 기록도 없고요. 그런데 배우자 칸에 저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덧댔다. 사망신고의 허위기재 가능성이 큽니다. 정정신청과 동시에 위조 업무방해 고발을 검토하시죠. 우선 증거부터 모읍시다. 남편 통장 거래, 병원 기록, 출입국, 장례식장 명단 사진. 다 모으겠습니다. 제 이름을 서류로 되찾아야 하니까요. 귀가 길 번호 표시 없음이 떴다. 여보세요. 그만하세요. 더 해봤자 당신만 다쳐요. 루시아? 한도윤 씨가 원하던 건 평화였어요. 그 평화는 내 지옥 위에 세워졌지. 내 이름을 밟고. 그는 날 사랑했어요. 그래요? 그럼 왜 내 집 주소를 알고 있었고 왜 내 이름으로 카드값을 결제했죠? 잠시 침묵. 얕은 숨이 이어졌다. 당신은 이길 수 없어요. 이미 법적으로 내가 부인으로 등록됐거든요. 그렇다면 법이 틀린 거야.
법은 사실을 뒤따라와야 해. 통화가 끊긴 뒤 거실은 고요했다. 하경이 물었다. 엄마, 이제 뭘 먼저 할 거예요? 내일 은행. 그 다음 병원, 그리고 출입국. 순서대로 밟아. 엄마 몸이 버틸까요? 무너진 김에 끝까지 가. 오늘은 서류를, 내일은 이름을. 밤 은자는 앨범을 펼쳤다. 젊은 날의 두 얼굴이 환히 웃고 있었다. 저 웃음 내 살로 만든 거였지. 사진을 접어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는 바로잡는다. 내 이름을 돌려놓고 훔친 이름을 걷어낸다. 새벽 은행 창구가 열리자마자 1번이 불렸다. 망인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싶습니다. 배우자 오은자입니다. 직원이 사망자 조회 절차를 설명하며 서류를 요구했다. 배우자 증명, 혼인관계 증명, 사망진단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프린트가 돌아가며 종이가 쌓였다. 직원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최근 넉 달 사이 대규모 해외 송금이 반복됐네요. 수취인은 L, R, H, F, O, U, N, D, A, T, I, O, N, S, E, A, B, R, I, D, G. 용도는 기재 없음. 은자는 숫자들을 눈으로 삼켰다. 날짜와 금액 모두 출력해 주세요. 네. 그리고 같은 날 국내 카드로 고액 가맹점 결제가 연속으로 있습니다. 상호명 시간까지요. 은행을 나와 병원 기록 창구로 향했다. 배우자 동의로 의무 기록 사본을 신청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젓자 은자는 가족 관계 증명서를 내밀었다. 배우자입니다. 시스템 명단이 틀렸다면 바로잡을 서류를 갖고 왔어요. 짧은 실랑이 끝에 접수가 됐다. 출력된 기록에는 루시아의 이름이 간병인 칸에 찍혀 있었다. 간병인이라 배우자가 아니라. 은자는 종이를 접으며 미소를 비꼈다. 사실은 서류 속 구석에 남아있네. 마지막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대기표를 뽑고 의자에 앉자 졸음이 몰려왔다. 배우자 한도윤의 출입국 기록 열람을 원합니다. 직원이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1년간 단기 체류가 잦고 필리핀, 베트남을 여러 차례 다녀오셨네요. 동반자 기록엔 L, R, 이니셜만 있습니다. 사본을 부탁합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가방 속 봉투가 빵빵했다. 종이의 무게가 마음의 무게와 닮아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은자는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쳤다. 거래 내역, 명단 사진, 의무 기록, 출입국 기록. 좋아. 다음은 변호사와 고발장. 그리고 사망신고 정정. 하경이 차를 내려놓았다. 엄마, 오늘은 이 정도면 됐어요. 오늘은 이름을 빼앗긴 날에 정리를 했어. 내일부터는 이름을 되찾는 날들을 만든다. 그렇지. 그녀는 마지막으로 구청 사본을 꺼냈다. 상속인 루시아 한이라는 글자가 뻔뻔하게 박혀 있었다. 은자는 그 줄을 붉은 펜으로 곧게 그었다. 이 줄 곧 바뀐다. 종이가 버티든 말든. 그리고 서류를 찢지 않았다. 차곡차곡 날짜 순으로 정리해 투명 파일에 꽂았다. 증거는 감정보다 차갑게. 차가우면 오래간다. 창밖에 바람이 불고 어디선가 고등어 굽는 냄새가 흘러들었다. 은자는 코트를 의자 등에 걸고 수첩에 오늘의 목록을 적었다. 은행 완료. 병원 완료. 출입국 완료. 명단 사진 확보. 고발장 초안 내일 오전. 마지막 줄 또박또박. 나는 오은자. 누구도 내 이름 위에 이름을 얹지 못한다.
다음 날 오전 은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하얀 봉투를 가방에 꽉 눌러 넣었다. 봉투엔 은행 거래 내역과 출입국 기록, 병원에서 받은 의무 기록 사본이 빽빽이 들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동자만은 날이 서 있었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숫자가 말하게 하자. 그녀는 혼잣말을 눌러 담고 길을 재촉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쳤다. 종이는 냄비 바닥처럼 뜨거운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첫 장 해외 송금. 4번의 큰 금액이 또박또박 찍혀 있었다. 3천만, 5천만, 1억, 2억. 수취일란엔 낯익은 머리 글자만 남았고 용도란은 비어 있었다. 둘째 장 카드 결제. 장례식장 예약 일주일 전 귀금속점과 수입 가구점 영수증이 꼬리를 물고 있었다. 셋째 장 병원 출입 기록. 간병인 칸에 적힌 낯선 이름. 루시아. 은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랑이면 이름을 숨길 필요가 없지. 숨겼다는 건 계산이 있었다는 뜻이야. 그때 전화가 울렸다.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여보세요. 젖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만해요. 고인은 평화를 원했어요. 내 평화는 누가 챙겨주죠? 내 이름이 지워진 평화가 무슨 평화죠? 우린 같이 살았어요. 마지막엔 내 손을 잡았어요. 30해를 잡은 손이 여기에 있어. 몇 달이 30해를 이길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상대는 낮게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소송을 하든 말든 사람들은 이미 나를 부인으로 알아요. 사람들 눈은 쉽게 속지만 서류는 오래 버틴다. 나는 서류로 말할 거야. 통화가 끊기자 거실은 갑자기 깊은 우물처럼 조용해졌다.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다. 등기 우편이었다. 보낸 이는 할루시아.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과 짧은 문장이 나왔다. 병실 조명 아래 도윤의 손을 잡은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떠 있었다. 마지막 밤 그는 나를 불렀다. 제발 놔달라. 은자는 사진을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었다. 마지막은 늘 달콤해 보여. 하지만 처음과 가운데가 진짜지. 접힌 사진을 봉투에 다시 밀어넣고 스테이플러로 4번을 찍었다. 정오 무렵 이춘자가 들이닥쳤다. 현관에서부터 혀를 찼다. 은자야, 또 소문이 돌아. 너 때문에 장례식장이 뒤집어졌다더라. 뒤집힌 건 장례식장이 아니라 내 삶이야. 나는 원래 조용했어. 그래도 체면이란 게 있잖니. 체면은 배부른 사람 장식품이야. 굶은 사람에겐 밥이 먼저야. 이춘자는 한숨을 쉬고 의자에 앉았다. 내가 루시아 쪽 사람을 만났는데 합의금을 내겠대. 꽤 큰 돈이야. 얼마? 2억. 은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숫자가 커 보이게 하려면 억이라는 글자를 붙이지. 하지만 내 이름값은 숫자랑 거래하지 않아. 오후엔 은행 지점장과 통화를 했다. 망인 계좌의 특정 이체는 금융당국의 의심거래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네요. 저는 고발인으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유가족 간 분쟁이 예상돼요. 분쟁이라 부르든 진실이라 부르든 저는 기록을 찾을 뿐이에요. 해가 기울 즈음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사망신고 정정신청서 초안 송부. 내일 오전 접수합시다. 필요 서류 혼인관계 증명, 가족관계 증명, 계좌 거래 내역, 장례식장 명단 사진.
은자는 확인이라 답하고 프린트를 뽑았다. 잉크 냄새가 방안을 찼다. 그녀는 수첩을 펴고 다음 순서를 적었다. 출입국 사본 정리, 병원 기록 대조, 카드 결제 시간표 만들기, 루시아 동선 지도와 옆 칸에는 빨간 글씨로 한 줄. 울지 말 것. 밤이 깊자 하경이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이 싸움이 끝나면 뭐가 남을까요? 남은 것과 받은 것을 따로 적자. 남은 건 이름, 받은 건 상처. 상처만 남으면요? 그럼 상처에 이름을 붙이면 돼. 그게 내 역사야.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이불을 챙겨 방으로 들어갔다. 은자는 홀로 식탁에 남아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껴보았다가 빼었다. 반지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지만 자국은 또렷했다. 지워졌다고 믿으면 지워지는 거지.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아. 그녀는 반지를 케이스에 넣고 덮개를 눌렀다. 작은 딸깍 소리가 밤을 두 동강 냈다. 문득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전깃줄에 비가 닿아 실끈처럼 반짝였다. 은자는 창문을 조금 열어 빗소리를 들었다. 도윤아, 내가 지운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양심이었어. 나는 내 이름을 다시 쓰면 그만이야. 그녀는 프린트 더미를 파일에 묶어 가방에 넣었다. 지퍼가 탁 닫혔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수첩에 적었다. 내일 구청 접수 정정 신청. 법원 민원 고발장. 은행 의심거래 자료 이관. 병원 간병인 확인서 추가. 그리고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이름은 사람의 가장 오래된 집. 오늘 나는 집을 되찾는 중. 불을 끄자 방 안이 잉크 같은 어둠에 잠겼다. 귓가에는 빗소리와 초침이 번갈아 부딪혔다. 은자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으로 또박또박 되뇌었다.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내 이름을 앞으로 옮겨 적는다. 새벽 알람 전에 눈이 떠졌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마음만 앞질렀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다 멈췄다. 겁나면 간다. 떨리면 더 간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 오은자 씨, 루시아 측 대리인입니다. 오늘 접수는 자제하시죠. 합의가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모두가 누구죠? 제 이름은 모두가 아니에요. 언론이 달려듭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어제는 못했고 오늘은 합니다. 통화를 끊자 심장이 덜컥거렸지만 발걸음은 더 빨라졌다. 로비를 나서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은자는 주머니 속 장미잎을 손끝으로 굴렸다. 가시에 찔려도 앞으로. 택시 문을 닫으며 목적지를 또박또박 말했다. 구청, 그리고 법원. 도시가 깨어났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다. 은자는 가방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오늘 종이가 나를 증언한다. 창밖 구름이 낮게 흘렀다. 숨을 고르자 고개를 끄덕였다. 은자는 새벽 첫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차창 밖은 회색으로 눌려 있었고 가방 속에는 정정신청서와 거래 내역, 출입국 기록, 병원 서류가 빽빽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오늘은 이름으로 싸우는 날이다. 접수창구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오은자님, 사망신고 정정 및 명의도용 고발 접수 맞으시죠? 맞습니다. 이름 하나 바로잡으려 이렇게까지 와야 하네요. 직원이 서류를 훑고 도장을 찍었다. 증거가 확실하면 시간이 걸려도 바뀝니다. 시간이 문제죠.
그 사이에도 누군가는 내 이름으로 숨 쉬잖아요. 문을 나서자 하경이 서 있었다. 엄마, 손 떨려요. 괜찮아. 오늘은 숫자와 글자가 우리 편이야. 기자들 왔대요. 기사나면. 진실이 기사면 견디고 거짓이 기사면 반박하면 돼. 오후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가 프린트를 건넸다. 상대 측이 제출한 상속 동의서 사본입니다. 상단엔 굵은 문장이 박혀 있었다. 전 배우자 오은자는 사망신고 사실을 인지하였다. 은자가 펜 끝으로 종이를 눌렀다. 거짓입니다. 어제 알았고 오늘 고발합니다. 좋습니다. 다만 상대가 언론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은 칼도 방패도 되죠. 오늘은 방패로 쓰겠습니다. 저녁 우편함에 신문이 꽂혀 있었다. 간병인 상속 논란 숨겨진 전 부인 등장. 하경이 얼굴을 찡그렸다. 댓글이 심해요. 엄마를 욕하는 글이. 욕하려면 이름을 불러야 해. 불릴 이름이 있다는 건 아직 안 지워졌다는 뜻이야. 밤 전화가 울렸다. 방송국 PD입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내 얼굴보다 내 서류가 더 정확합니다. 자료를 보내드리죠. 시청자는 진짜 부인을 보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실을 가리면 안 되죠. 다음 날 신문기일 통지서가 도착했다. 민원인 오은자, 피신청인 루시아한. 기일 3월 17일 제3법정. 은자는 날짜를 손끝으로 짚었다. 좋아. 내 이름이 증인석에 서는 날. 기일 당일 법정은 싸늘했다.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가 일어섰다. 루시아는 검은 베일을 내리고 앉아 있었다. 은자는 고개를 곧게 세웠다. 판사가 물었다. 신청인 정정 이유를 요지로 진술하세요. 한도윤의 사망신고서 배우자 칸에서 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대신 루시아 한이 들어갔고 저는 종이 위에서 죽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 은행 송금 내역, 병원 간병 기록, 출입국 동선.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살았지만 법의 배우자는 저였습니다. 판사가 시선을 옮겼다. 피신청인 반론 있습니까? 루시아가 손수건을 움켜쥐었다. 그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마지막엔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에게도 권리가. 혼인신고는 아직 못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은자는 숨을 고르고 짧게 말했다. 못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었겠죠. 배우자가 이미 있었으니까. 판사가 책상을 두드렸다. 정숙. 양측은 추가 자료를 보완하십시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그 사이 더 파자. 법정 밖 플래시와 질문이 쏟아졌다. 오은자 씨 진짜 부인 맞습니까? 루시아 씨는 상속 정당성을 주장하는데요. 대면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는 제보가. 은자는 짧게 답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서류가 말합니다. 저는 제 이름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계단 밑에서 하경이 우산을 들고 뛰어왔다. 엄마, 비 와요. 카메라가 계속 따라와요. 비도 카메라도 다 지나가. 지나간 뒤 남는 건 기록뿐이야. 차 안에서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장례식장 접수대 CCTV 확보 가능. 은자는 즉시 답했다. 필요. 출입 명단과 대조. 하경이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만약 지면요? 지면 항고하고 또 지면 다시 모으지.
지칠 권리는 있지만 포기할 권리는 없어. 빰집. 은자는 수첩을 펴고 목록을 썼다. 1. 장례식장 CCTV. A. 은행 의심거래 보고서. 3. 병원 간병인 계약서 원본. 4. 출입국 공동동선 추가 확보. 5. 루시아 거주지 임대차 내역. 맨 아래에 굵게 한 줄. 울지 말 것. 말은 짧게, 서류는 길게. 창문을 열자 비냄새가 들이쳤다. 멀리 사이렌 소리가 스며들었다. 은자는 반지를 꺼내 손에 올렸다가 다시 케이스에 넣었다. 광택은 사라져도 각인은 남아. 내 이름도 그렇지. 잠들기 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과 분노가 번갈아 고개를 들었지만 펜으로 이름을 또박또박 적으니 호흡이 고르게 돌아왔다. 오은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전등을 끄며 속삭였다. 이름은 내 삶의 첫 줄. 내일도 첫 줄을 지킨다. 새벽이 다시 왔다. 휴대전화 진동이 책상 위를 굴렀다. 오은자 씨죠? 장례식장 용역팀입니다. 미망인 명찰을 2개 주문했더군요. 2개요? 예. 루시아 한과 오은자. 행사 직전 하나가 회수되었습니다. 어느 쪽이요? 오은자. 전화를 끊은 뒤 은자는 낮게 웃었다. 명찰 하나로 사람을 지울 수 있다고 믿었구나. 장례식장 사무실을 찾았다. 접수대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상주 어른이 급히 수정하라 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는 기록으로 하세요. 주문 내역, 회수 시각, 결제 카드 끝 4자리. 프린터가 돈다. 종이가 나올 때마다 모서리를 맞췄다. 좋아요. 종이가 증언하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다. 지쳤어도 버틴다. 내가 버티면 이름이 버틴다. 하경이 팔짱을 꼈다. 엄마, 오늘은 뜨거운 국 먹어요. 그래. 국 그릇이 방패가 되지. 저녁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사망진단서 보호자 서명, 대리 서명 정황. 은자는 답했다. 원본 열람 필적 대조. 탁자 위 서류 더미가 성처럼 쌓였다. 날짜와 서명, 금액. 호흡이 가라앉았다. 내가 망가진 건 감정 때문, 내가 버티는 건 절차 덕분. 창밖에 별이 떠올랐다. 수첩 마지막 칸을 채웠다. 목표 상속이 아니라 이름. 재산은 결과, 이름은 목적. 펜을 놓았다. 내일은 더 선명해질 거야. 종이가 길을 연다. 신문 다음 날 아침 은자는 첫 차보다 일찍 눈을 떴다. 빗줄기가 차창을 두드렸고 가방 속 서류철은 밤새 더 무거워진 듯 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이 아니라 싸움이야.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목을 곧게 세우고 구두끈을 조여 묶었다. 변호사 사무실엔 기자 2명이 먼저 와 있었다. 변호사가 제지하려 하자 은자가 손을 들었다. 괜찮아요. 기록이 많을수록 진실은 숨을 못 쉬죠. 한 기자가 묻는다. 루시아 측이 유언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변호사가 대신 답했다. 사본을 받았습니다. 필체가 다르고 날짜와 의료 기록이 어긋납니다. 은자는 짧게 눈을 감았다. 살아있는 이름을 지우려고 죽은 사람의 손까지 빌렸다는 거네. 점심 무렵 법원에서 추가 신문 통보가 왔다. 유언장 진위 확인. 은자는 곧장 말했다. 원본을 확보해 주세요. 문장 하나점 하나까지 대조하죠.
원본이 해외로 반출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럼 사본의 잉크와 종이도 말하게 만들면 돼요. 내 이름을 되찾는 일이니까. 그날 저녁 루시아의 기자회견 장면이 생중계로 흘렀다. 그는 나를 택했습니다. 마지막 말은 모든 것을 루시아에게였어요. 은자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응시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거짓말은 길어질수록 숨이 차. 신문 당일 제3법정은 사람들로 빽빽했다. 루시아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첫 줄에 앉았다. 은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판사가 물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유언장, 이 문서가 맞습니까? 네. 남편의 마지막 뜻입니다. 전문 감정인이 앞으로 나왔다. 필압, 회계 꺾임, 서체 리듬이 상이합니다. 동일인의 필기가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루시아의 손수건이 구겨졌다. 그건 제가 보관만 했어요. 판사는 조용히 말했다. 보관이 아니라 제출입니다. 위조 여부는 검찰 수사로 이관합니다. 은자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복도 앞 마이크들이 몰려왔다. 승소하신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다만 진실이 반쯤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절차가 데려옵니다. 루시아 씨가 출국을 시도했다는 제보가. 도망은 그림자죠. 해가 뜨면 없어집니다. 저는 해 쪽으로 걸을 겁니다. 며칠 뒤 장례식장 접수대 CCTV가 도착했다. 모니터 속 미망인 명찰 2개가 테이블에 놓였다가 누군가가 오은자를 집어 회수한다. 은자는 시간을 적었다. 오전 9시 42분. 상주 측 지시 직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명찰, 주문 내역, 결제 카드 끝 4자리까지 확보했습니다. 정정 신청에 유력합니다. 은행에서 의심거래 보고서 사본도 넘어왔다. 해외 송금은 루시아가 병실을 출입하던 날과 겹쳤다. 날짜가 겹치네. 손은 같은데 카드만 바뀐 거지. 출입국 기록을 포개자 필리핀과 베트남의 짧은 왕복 동선이 파도선처럼 겹쳤다. 숨긴 길은 발자국이 많아. 많이 숨길수록 더 많이 남지. 저녁 하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이름은 거의 돌아왔잖아요. 은자는 창문을 열어 비냄새를 들이켰다. 거의는 아직 아니야. 거의는 늘 다시 빼앗기기 쉬워. 그녀는 수첩에 적었다. 유언장 원본 경로 추적, 간병인 계약 원본, 장례식장 명찰 회수자 특정, 의료기록 서명 대조. 맨 아래 굵은 글씨. 울지 말 것. 말은 짧게, 서류는 길게. 일주일 뒤 법원 결정문이 도착했다. 사망신고 정정 허가. 배우자명 오은자로 복원. 위조 의심 문서는 수사 이관. 은자는 봉투를 들고 한동안 서 있었다. 하경이 속삭였다. 엄마 돌아왔네. 그래. 이제야 사람답게 숨쉬겠다. 그녀는 장롱 꼭대기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결혼식 사진, 신혼 통장, 보험 증서. 가장자리들이 누렇게 질었지만 글자는 또렷했다. 배우자 오은자. 종이는 기억해주네. 사람만 잊었지. 상자를 덮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이건 증거가 아니라 역사야. 내 삶의 첫 장.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검찰이 유언장 위조와 허위 신고를 병합 수사합니다.
은자는 답장 대신 이름을 한 번 더 또박또박 적었다. 오은자.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창문을 활짝 열자 비가 잦아들었다. 골목의 물고랑이 길게 반짝였다. 은자는 장미 한 송이를 컵에 꽂아 창가에 올렸다. 도윤아, 내가 빼앗은 건 사랑이 아니라 내 이름이었어. 나는 그걸 되찾았고 이제 돌려줄 것도 없어. 그녀는 코트를 걸치며 현관문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회복의 계절이야. 재산은 결과고 이름은 목적. 바깥 공기가 뺨을 스쳤다. 발소리가 계단에 또박또박 새겨졌다. 은자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낮게 말했다. 나는 죽은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록이다. 다음 날 구청 민원실에서 새로 발급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받아들었다. 종이가 손끝에서 사각거렸다. 배우자 오은자. 단 4글자였지만 30년의 무게가 내려앉았다. 창구 직원이 말했다. 정정 내용이 전국 시스템에 반영됐습니다. 관련 기관에 자동 통보됩니다. 은자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 덕분에 제가 다시 존재합니다. 집 앞 반찬 가게에 들르자 주인이 국을 내주며 속삭였다. 기사 봤어요. 힘내요. 이젠 사모님 말고 제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래요, 은자씨. 따끈할 때 드세요. 해질 무렵 낯선 번호가 또 울렸다. 루시아 측 변호사였다. 추가로 3억을 제안합니다.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는 조건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 요구는 돈이 아니라 공개 사과와 정정입니다. 사과문은 곤란합니다. 그럼 대화는 끝입니다. 내 이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 수첩에 마지막 점을 찍었다. 정정 확인, 통보 확인, 합의 거절, 기록 보존. 그리고 작은 한 줄을 남겼다. 내일 조용히 살 연습. 창밖에는 가는 빗줄기가 다시 내려왔다. 숨이 길어졌다. 봄비가 그친 아침, 은자는 식탁 위 마지막 봉투를 조심스레 폈다. 사망신고 정정 확정, 기록 영구 보존이라는 문구 아래 판사의 인주가 선명했다. 그녀는 인주 자국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다. 이제 이름이 내 자리에 돌아왔다. 하경이 국을 데우며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기자 전화 또 와요. 이번엔 그냥 끊을게요. 그래. 오늘부터는 말보다 삶이 앞선다. 그런데 아빠 유골은 어떻게 할래요? 은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내 기록에서 사라졌지만 흔적까지 지우면 내가 그들과 같아져. 그대로 두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루시아 출국했습니다. 체류지 확인 중. 도망은 버리죠. 면죄가 아니에요. 언론이 그녀를 찾습니다. 그럼 우린 종이를 내미는 걸로 충분해요. 서랍 깊은 데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다. 첫 장엔 정정 확인서, 다음 장엔 거래 내역, 마지막엔 유언장 감정 결과. 은자는 한 장 한 장에 손바닥을 올렸다. 너희가 내 목소리였지. 이젠 쉬어. 저녁 뉴스 자막이 흘렀다. 유언장 위조, 관계자 자백. 하경이 감탄을 삼켰다. 엄마, 끝난 거죠? 끝은 없지. 다만 진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중이야. 법정도 언론도 그만 보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평범이 제일 어렵다. 그래도 해보자. 며칠 뒤 구청 민원 창구에서 새 가족 관계 증명서를 건넸다. 얇은 종이에 단 4글자.
배우자 오은자. 직원이 웃었다. 전산 반영 완료입니다. 은자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로 제가 다시 존재합니다. 시장에 들렀다. 반찬 가게 주인이 국 한 통을 내밀었다. 기사 봤어요. 힘내요. 이젠 사모님 말고 은자라고 불러주세요. 그럴게요, 은자 씨. 뜨거울 때 드세요. 집으로 돌아오니 문틈에 봉투 하나. 보낸 이는 루시아 한.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당신의 이름을 돌려드립니다. 그가 원하던 평화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은자는 봉투를 접어 서류철 맨 뒤에 끼웠다. 그래, 이제 서로의 이름을 정리하자. 밤 거실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다. 잔향처럼 장미 냄새가 스며들었다. 은자는 수첩 마지막 장에 적었다. 기록은 복수가 아니라 기억이다.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 내 이름은 다시 시작의 이름.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장례식장의 접수대에서 2개의 명찰이 반짝였다. 루시아 한과 오은자. 누군가가 내 명찰을 집어들려 하자 은자는 명찰을 뒤집어 자신의 가슴에 단다. 꿈속에 자신이 웃으며 속삭였다. 이름은 스스로 단단히 다는 것. 깨어보니 새벽이었다. 하경이 커튼을 젖혔다. 엄마, 오늘 햇살 좋아요. 시장 한 바퀴 더 돌까요? 좋지. 국거리도 사고 꽃도 사자. 어떤 꽃? 오늘은 하얀 장미. 이제 붉은 건 지쳤어. 엘리베이터 거울 속 얼굴이 낯설 만큼 평온했다. 광택이 가신 반지의 가기는 또렷했다. 은자. 그녀는 반지를 손가락에 잠시 올렸다가 다시 케이스에 넣었다. 광택은 사라져도 가기는 남아. 골목을 걷다 작은 제단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햇빛이 유리 위에 내려앉고 먼지 입자가 반짝였다. 은자는 장미 한 송이를 꺼내 유리 옆에 내려놓았다. 도윤아, 이제 내 이름을 부르면 미움이 아니라 안녕이 떠오른다. 그럼 된 거야. 집으로 돌아오니 전화가 울렸다. 낯선 변호사였다. 상대 측이 조용한 합의를 원합니다. 금액은 제 요구는 숫자가 아닙니다. 공개 사과와 정정, 그리고 다시는 남의 이름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 그건 어렵겠답니다. 그러면 대화도 어렵습니다. 해질녘 은자는 새로 발급받은 증명서를 투명 파일에 넣어 서가 맨 앞 칸에 세웠다. 하경이 물었다. 저걸 거기 두면 매일 보게 돼요. 매일 봐야 해. 잊으면 다시 빼앗기는 법이거든. 부엌 창으로 노을이 번졌다. 은자는 손을 씻고 도마 위에 파를 썰었다. 송송 썬 초록이 그릇에 쌓였다. 이제는 이게 전부였으면 좋겠다. 썰고 끓이고 먹이고. 저녁을 먹고 난 뒤 그녀는 수첩을 덮으며 마지막 줄을 붙였다. 정정 확정, 기록 보존, 합의 거절, 사과 요구 지속.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내일 조용히 사는 연습.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긴 싸움이 물러가는 소리가 귓속에서 멀어졌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녀는 또박또박 속으로 적었다. 이름이 가슴 안쪽에서 미세하게 뛰었다. 새벽. 탁자 위엔 가족 관계 증명서와 흰 장미 한 송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종이는 더 이상 증거가 아니었고 장미는 사과도 아니었다. 둘 다 단지 존재의 표식이었다. 은자는 장미를 들어 베란다 난간에 걸었다. 빛이 꽃잎을 통과해 방바닥에 작은 원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위를 밟지 않으려 조심히 걸어가며 문을 열었다. 나를 부르는 이름이 있다. 나는 그 이름으로 하루를 연다. 다음 날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했다.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정정 기록 전국 통보 완료입니다. 이제 혼선 없을 겁니다. 은자는 미소로 답했다. 카메라 셔터가 한 번 울리고 그녀의 현재가 고정됐다. 카드 속 글자가 또렷했다. 오은자. 계단을 내려오다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다. 뉴스에 나오던 그분 아니, 은자 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지나간 건 그림자고 남은 건 사람이죠. 그는 수레를 밀며 웃었다. 가벼운 인사가 희미한 축복처럼 남았다. 집에서는 미뤄둔 계약서를 꺼냈다. 공방 임대 계약서의 빈칸에 이름을 적었다. 임차인 오은자. 볼펜 끝이 종이를 눌렀다. 하경이 웃었다. 엄마, 우리 간판 뭐라고 쓸까? 은자의 식탁. 오늘 끓인 국처럼 뜨겁고 맑게. 밤하늘 아래 베란다 화분에 새싹이 고개를 들었다. 은자는 물뿌리개를 기울이며 속삭였다. 오늘의 물은 이름으로 준다. 작은 인맥이 반짝였다. 그녀는 문을 닫고 등을 기대었다. 오래된 싸움의 자리에 조용한 생활의 무게가 차분히 내려앉았다. 고마워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